네, 시장의 트렌드 안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AS 바로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작전 리포트의 효자 종목이죠. 현재까지 수익률 35%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지금 거의 다 근접했거든요. 네. 네. 매수 단가를 58만 원에 모아가시자고 1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올해를 시작할 때 테슬라가 아슬아슬하고 있던 그 58만 원의 지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담고 정확한 가격과 가격적 모멘텀이 있는 저위험 구간에서 삼성 SDI 58만 원 아래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70만 원을 돌파했을 당시에 7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73만 4천 원, 74만 4천 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고 그 이후에 75만 원을 훌쩍 넘어서 80만 원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고요. 목표가를 70만 원에서 75만 원을 상향을 해서 두 차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으로 80만 원 돌파를 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부터는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무게중심을 살짝 더 이동하신 다음에 네.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같이 매물을 조금씩 수익 실현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58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무게중심은 두시되 시세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또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오는가 이 두 가지 밸런스만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 SDI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CS 윈드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끝나고 수급이 이 풍력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기대가 쏠리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도 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홀딩할까요? 차트적으로 비슷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S 윈드 말씀을 드릴 때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갈 때에 굳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건가? 아닙니다. 4분기에만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 23년, 4년, 5년도 앞으로도 수주잔고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보다 좀 뚜렷해지고 확실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력에너지 이에 대해서는 CS 윈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녹색 IRA, 우리 한국판 IRA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SK 오션플랜트 93강 MNT도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1차 목표가 8만 원 목전에 좀 두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서 너무 급등한 모습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도전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S 윈드는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알아보죠. 오늘의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투자 포인트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부가 가치 수동소자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 관련주인 것 같고요. 이 DDR5 PMIC 관련주입니다. DDR5 저희 지난 시간에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또 다른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니까 그 카레가 생각나거든요. 네. 네, 그 아비코 카레 아시죠? 네. 아비코 전자 오늘 종목 맞습니까? 네. 네, 아비코 전자네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이 수동 소자입니다. 자, DDR5 전환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 그 지난 시간에 저희 ISC도 DDR5 수혜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특징일까요? 네, ISC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 침투율 초기 국면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후공정,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ISC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DDR5 부품 중에서 전력관리 반도체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부르고 있는 아비코전자의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DDR4에서 DDR5로 전환기에 침투율이 올라갈 때 매출액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왜냐? DDR4 수준까지는 메인보드나 CPU 쪽으로 이 메탈 파워 인덕터, 전력 관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DDR4에서 DDR5로 전환될 때에는 D램 모듈에 직접적으로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버용 CPU 등에 탑재되는 수량이 개당 2배까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평균적으로 1.3에서 1.5개였는데 최대 3에서 4개까지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수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DDR4에서 3에서 4로 넘어갈 때 매출액 상승률이랑 네.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매출액의 증가폭이 상당하다라는 점들을 좀 보신다면 네. 영업이익이 31억 원, 113억 원, 180억, 340억 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내년도 그리고 그 후년도까지 DDR5의 전환율 침투율이 30% 미만까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 실적과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확고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셨을 때 영업이익률이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DDR4에서 DDR5의 전환기 왕이 될 상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비코 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필요한 이 개수가 3개로 늘어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좀 수요도 올라가겠고 그에 따른 매출도 확대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투자 포인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 증설보다 완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아비코전자가 최근에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무렵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차례 인허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저는 공장의 증설 결정보다 완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증설 결정은 비용의 투자죠. 비용의 지불입니다. 하지만 완공은 지금부터 시험 가동과 양산품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캐파 확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공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비코전자가 왜 증설을 했을까? 메탈 파워 인덕터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증평 공장 완공 소식이 우연찮게도 어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막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산업의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 증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메탈 파워 인덕터 DDR5 생산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장까지 새로 지었는데 이 공급에 맞는 뛰어넘는 수요가 좀 나와야 할 텐데요. 다음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갈수록 좋아지는 이익 규모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DDR5로 전환되면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DDR5에 탑재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의 개수가 늘어난다. 시장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이익률이 못 미친다면 기업의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DDR3에서 4로 도입될 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았고 재고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년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1년도 3.1%, 22년도 8.4%, 내년도 올해 8.9%, 내년도 10.1%까지 두 자릿수까지 영업이익률을 올리겠다. 언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기에 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화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올해 하반기부터 DDR5 침투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줄곧 삼성 SDI도 아모그린텍도 현대오토에버도 CS윈드도 뭔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에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비코전자 ISC도 DDR5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와 함께 하반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실적도 한번 보시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YOY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1%, 19%, 12%, 9%, 내년도 27%. 네. 영업이익률은 흑자 전환과 기저 효과에 의해서 270%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110억에서 170억, 340억 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네.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재무적 모멘텀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고 일각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0.8%가 아니라 내년도 15%까지 전망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하. 본격적인 실적이 찍히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인데 주가는 이를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도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위험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대 얼마 정도일까요? ISC와 아비코전자 둘 다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 있다라는 차트의 흐름 화살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언제든지 이 불안한 구간에서 위태로운 구간에서 작전 리포트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는 꼭 말씀드렸죠. 재무적 모멘텀,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와 데이터가 찍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아비코전자 현재가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래에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이 중기 추세선과 그 최상단 추세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차 목표가 12,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9,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매수가 1,500원 이하,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800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담아주실 건가요? 네, 3월의 캐치프레이즈. 네.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고용보고서 발표, CPI, 그 다음 주 FOMC까지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